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경제적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들만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도서관에서 읽을 거리를 찾는데 제목이 눈에 띄네요. 돈의 심리학. 책을 쓰려면 정말 책 제목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엔 알고리즘에 의해 키워드 선택만 잘한다면 인터넷상에서 저절로 홍보가 되니까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에도 심리학이 있는 건가? 라는 의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돈을 쓰는 주체는 사람이다 보니 결국은 인간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총 20개의 스토리로 짜여 있고 각 스토리마다 투자에 성공한 유명 인사들, 그리고 처음엔 성공했으나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파산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토리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스토리 2.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돈을 경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고 싶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스토리 3.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와 명성, 권력, 자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두를 내던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바랬기 때문이다. 충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명성, 자유, 가족과 친구,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스토리 4. 시간이 자유를 부유케 하리니. 작은 성장이 미래 성장의 동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출발점이 거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너무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서 성장이 만들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워런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살 때였다.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스토리 5.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현실 세계에 적응하면 핵심은 3가지다. 첫 번째,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두 번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스토리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자동 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항상 해가 뜰 수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스토리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사람들은 부를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라고 남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부가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페라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다른 이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스토리 9. 부의 정의.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 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다.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스토리 10. 뭐? 저축을 하라고?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 하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스토리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더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고수할 확률도 크다. 돈 관리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토리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경제나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리 13. 안전마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 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다.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눈앞의 세상을 예측 가능한 것, 아니면 순전한 도박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일정 범위의 잠재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길이다.
스토리 14.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만약 당신이 장기적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염두에 둘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매물 비용은 의사결정을 하여 지출한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악한 역할을 한다. 미래의 나를 과거의 나의 포로로 만든다. 이는 마치 낯선 사람이 나 대신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변한다. 이토록 흔한 명제를 왜 자신의 투자에는 대입하지 않을까?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모습도 욕망도 바뀌기 때문이다. 스토리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 보기 전에는 간과하기 쉽다. 스토리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자는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는 마약과 같아서 기업 가치를 의식하고 있던 투자자들마저도 촉촉한 눈빛의 낙천주의자로 돌변시킬 수 있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 내 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스토리 17. 비관주의의 유혹. 경제적 비관주의가 경제적 낙관주의보다 더 쉽고 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세 번째,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비관주의는 기대치를 낮추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가 그토록 매혹적인지도 모른다. 스토리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스토리가 좌우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돈을 관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스토리 18.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이번 스토리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불확실성, 의심, 후회로서 이런 것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리스크를 좋아하라.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여기에 아주 좋은 글귀가 나오네요.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20. 나의 투자 이야기. 이번 스토리에서는 저자의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답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저축 전략.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여 저축률을 높인다. 나의 투자 전략. 수입이 생길 때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해서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둔다. 투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념 중 하나는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 변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